자, 22번까지인데 오늘 22번까지 다 했다면 모르겠지만 안 했다면 뭐 질문 시간에 22번까지를 먼저 꼭 매듭을 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22번까지 오늘 클리닉 시간까지 합쳐서 22번까지 끝났어. 그러면 오늘 배웠던 거하고 오늘 선생님이 어디까지 풀라고 오늘 수업 시간에 하는 교재 숙제를 주겠죠? 그 숙제는 집에 가서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오늘 만약에 했던 숙제를 오늘 나가는 진도를 오늘 해버리고 앞에 오늘까지 해야 할 숙제를 안 한다면 질문이 나왔을 때 도중에 처리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약간 순서가 바꿔져도 그 22번까지를 먼저 처리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제가 27번에 2번 문제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그 문제 주의해서 보시고 그쪽 면 23번에서 한쪽 면이 자 로그 함수의 그래프니까 그래프를 가지고서 오늘 그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앞에서 풀었던 수업 시간 했던 걸 가지고 한쪽 면을 남겨놓은 게 아까워서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기 위해서 오늘 풀게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쪽 면을 들어가고 오늘 이 시간에는 수업 시간에는 최대 최소를 들어갑니다.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야. 자, 거기 한번 간다. 자, 내용 자체가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모양은 이런 이야기다. 자, 대상이 만약에 제가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가 되지만 지수 함수란 말을 자주 언급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로그하고 지수는 서로 띄워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렇지? 지수하고 로그는 같이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로그지만 지수를 언급할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먼저 최대 최소의 정의 한번 봐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지금 프린트에 지수함수의 프린트가 아마 없을 거야. 알았지? 수학에서 최대 최소는 설명이 없어요. 원래가. 최대 최소의 정의는 뭐가 된다? 자, 칠판 봐볼까요? 제가 기억 되살려 줄게요. 치역값 중에서 가장 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최대값. 됐어요? 치역값 중에서 지수함수에서 설명했습니다. 치역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최소값. 오케이죠? 오케이?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려면 치역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치역이란 말은 함수에서 뭘 의미한다?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프를 의미하기 때문에 최대와 최소값을 구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자. 오케이?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그렇죠. 그래프를 그려야 합니다.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구할 때, 자, 기억을 되살리세요. 항이 하나이면,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항이 하나이면 증가가 되든가 감소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다. x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주어지든지 간에 항이 하나이면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지면 최대, 최소.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지면 최대, 최소. 항이 하나이면 경계값에서 최대, 최소가 등장할 것이다. 항이 만약에 두 개이면 항이라는 말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항은 지수에 대한 항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수의 항이 두 개 이상이면 뭐 하자? 치환을 하자. 그래서 2의 x승을 t라고 한다면 얘는 2차 함수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수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양수의 조건이 주어지면 최대 최소는 뭘 쓰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쓰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이 시간에 대상이 로그야. 로그여도 풀이 방법이 똑같이 나갑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항상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하는 것은 있겠죠? 자, 별표를 한번 딱 집어넣어 볼까요? 어디에다 집어넣어 보냐면 34, 35 34, 35 39의 2번 39의 2번 그 다음에 39의 4번 39의 4번 40번 그게 오늘 이 시간에 학생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변별력을 갖는 문제가 됩니다. 알겠죠? 자, 나머지 문제는 얘들아 봐봐. 나머지 문제는 큰 차이 없어. 어떤 학생이 되든지 간에 배우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5문제 정도를 문제 유형은 딱 2가지 형태예요. 5문제지만 4개가 똑같은 유형의 문제야. 그리고 한 문제가 달라요. 알겠죠? 유형은 2가지고 나머지 건 수업 시간에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다. 나 오늘 시험 대비하려고 아침 9시 20분에 나왔다. 오늘 무학여고가 학교 시험이 9시 20분에 끝났잖아. 다음 주 수요일날 수학이거든요. 시험이 수요일날 수학 시험인데 직보가 하루 갖고 시험 대비를 할 수가 없잖아. 책이 한 권인데. 그래서 오늘 미리 나와서 하거든요. 오늘 미리 하고 토요일날 내일 오전에 또 미리 하고 그렇게 해서 9시 20분에 집에 가버리면 잠자버릴까봐 집에 못 가게 끝나면 바로 와라 하고 학원에서 지금까지 내가 잠아줄게. 아침에 잠자다가 나와서 잠잘 시간에 나와서 했다.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명심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내용. 자, 그리고 얘들 한번 나와봐.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이야기하지만 문제를 틀리거나 어렵게 느껴졌을 때 틀려도 안 풀어도 좋습니다. 설령 다른 문제를 안 풀어도 좋아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선생님하고 수학 교재 문제를 했는데 문항수를 채우려고 과제물 있죠. 집에서 또 해갖고 문제 있잖아. 그것을 너무 부담을 갖지 말라는 거야. 수업 시간에 해야 가장 큰 뼈대가 이 생각이 뭐가 되는데 자기 게 아니면 그 다음 프린트가 오늘 제가 나눠줄 이런 프린트를 다시 풀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항수를 적게 풀어도 문항수를 적게 풀어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고 틀린 문항이 있으면 다시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그래야만이 노이것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거 다 풀고 조금 더 다 풀고 해서 막 그래가지고 막 틀리는 게 막 계속 튀어나와 버리면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사고력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문항수가 저 계속 생각을 하는 이야기야. 알았지? 내가 항상 그랬잖아.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오늘도 어떤 학부모님하고 상담을 했다. 그 부모님도 하는 말이 그거야. 뭔 이야기를 못하겠지만은 선생님이 그 부모님하고 딱 이야기했을 때 그 부모님이 그 애의 점수를 계속 나한테 막 고지를 하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이 뜻인지 알죠? 우리 그러니까 그 애가 학부모가 내 이름이 필선이잖아. 에? 그 필선이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필선이 엄마가 계속 우리 필선이의 수학 성적이 중학교 때 성적의 점수를 이야기하려고 하거든. 계속 이야기하는 도중에 내가 그걸 안 물어보거든. 근데 그 부모는 계속 그걸 이야기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끝내 안 물어봤어. 마지막에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랬어. 어머님, 중학교 성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설령 중학교 성적이 100점 맞은들 학교마다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너희도 알고 있잖아. 어느 학교는 어려운 시험지도 있고 어느 학교는 뭐 교과서만 달달달 풀어도 100점 맞은 학교가 있어요. 괜히 그 중학교 이야기하면 좀 비하하는 것 같잖아. 예?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나도 알고 있단 말이야. 어? 근데 거기에 비해 100점이 된다, 96점이 된다.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이거야. 선생님은 솔직히 그 점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내 수업 받는 학생이니까 어느 정도 맞았는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근데 학부모님은 계속 그 자기 필선이의 성적, 수학 성적을 100점 맞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항상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 신경 쓰지 마시고 고등학교 과정을 걔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부터 신경을 쓰십시오. 중학교 과정은 끝났으니까 중학교 과정에 대해서 점수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이야기가 사실적인 이야기야. 근데 나는 우리 학생들한테 어떠한 선입관을 절대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중학교 선생님이 희주 선생님하고 이슬 선생님이 있겠지만 나는 그 선생님한테 지금까지도 이름을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난 솔직히 같은 학원이어도 갔을 때 선생님 수빈이가 중학교 때 몇 점 맞은 애예요? 정우가 몇 점 맞은 애입니까? 수연이가 몇 점 맞은 애입니까? 그 다음에 유연이가 몇 점 맞은 학생입니까? 그 다음에 하경이가 몇 점 맞은 학생입니까? 그걸 안 물어봐요. 왜? 그 예외에 대한 선입관을 내가 가질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안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 애들 성적이 골고루 잘 나옵니까? 그래도 잘 딱 쫓아올 수 있게끔 잘 나오는 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 쫓아올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희주 선생님이 이야기하지. 쫓아갈 거예요. 쫓아가는데 희주 선생님도 그 다음은 장담 못하지. 쫓아가는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얼마만큼 소화를 시켜서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냐는 이제 또 중학교하고 다르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절대 선생님이 이야기하지만은 여러 가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말 기본에 충실해달라는 거야. 기본에 충실하면 내가 그랬잖아.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뼈대가 세워지면 봐봐. 뼈대만 잘 세워줘봐요. 뭐 팔, 다리, 어깨, 가게 뭐 다 찍어낼 수 있는 거지. 그래 이게 무너져 버린 학생은 뭘 해줄 수가 없다니까. 해줄래야 해줄 수가 없어. 그런 부분을 잘 명심해라. 그런 지금 우리 우리 친구들이 성적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해.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하고 얼마만큼 네가 정말 틀린 문제를 진짜 집요하게 해결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50문항을 풀었어. 내가 오늘 100문항을 풀었어. 와, 봐봐. 오늘 내가 100문항을 풀었어. 100개의 문항을 풀었는데 와, 틀린 게 2개밖에 안 남았다. 2개밖에 안 틀렸다. 근데 그 100문항이 간단한 다른 친구들한테는 어렵겠지만 나에게는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야. 그런 문제 100문항 풀었는데 98개 맞았어. 그게 시험 문제 나오겠니? 그런 문제는 안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 당연히 풀어야 할 문제들이야. 아시겠죠? 그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너희들이 틀렸던 문제들이야. 꼭 시험 문제는 틀린 문제가 나오거든. 내가 싫어하는 문제, 내가 취약적인 문제, 내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단원 문제, 그런 문제들이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처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절대 숙제는 다소 좀 밀려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강압적으로 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면 좋지. 밥수학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그 밥수학을 이렇게 하세요. 밥수학을 정말 자기가 봤을 때 다 처리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럼 그때는 뭐합니까?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거야. 짝수로 건너뛰세요. 짝수로. 알겠죠? 계속 짝수만 풀어. 중요한 것은 도중에 12월달 넘어가서 뒤에 한 300문제가 남아버렸다? 그것보다는 쉽게 이야기해서 200문제가 남았다? 그것보다는 짝수로 풀어서 윤곽을 잡아내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알겠죠? 짝수로 풀었는데 시간이 남는다. 그럼 홀수로 풀면 되잖아. 안 푼 것들 중에서.
그지? 끝까지 가는 거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마지막 단원을 봐야 하니까. 자, 빨리 스피드하게 한번 넘어갈게요. 자, 28번 문제 한번 봐봅니다. 자, 다음과 같은 내용 설명은 그 최대 최소니까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자, 주어져 있는 범위에서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여라. 1번 문제는 평행 이동이야. 로그의 항이 하나야. 항이 하나면 경계값에서 최대하고 최소가 나와. 맞죠? 로그의 그래프인데 미수의 값이 1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가 된다? 증가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죠? 자, 증가의 그래프가 되는데 x의 범위가 어디에서 4에서 어디까지 6까지 이 범위가 걸렸다. 그럼 당연히 내가 생각하는 치역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6을 집어넣으면 최대가 나오고 4를 집어넣으면 최소가 나올 것이다. 항이 하나이면 무조건 경계값에서 최대와 최소가 등장한다. 자, 6 한번 집어넣습니다. 6 집어넣으면 로그의 진수가 4가 돼서 최대값은 2가 나오고, 자, 4를 집어넣으면 무슨 값이 된다? 최소값이 존재할 것이다. 자, x에다 4를 집어넣으면 로그의 진수가 2가 돼서 최소값은 얼마다? 1 될 것이다. 알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이 하나이면 경계값에서 최대와 최소가 등장할 것이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평행이동이네.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네요. 맞나요? 근데 로그의 항이 하나야. 맞죠? 잠깐만요. 거기는 뒤에 항이라는 것은 로그를 이야기하는 거야. 알았죠? 뒤에 있는 상수 말고 로그라는 항이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미수가 3분의 1이어서 뭐가 된다? 감소함수가 나옵니다. 자, x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야? 2에서. x의 범위가 2에서 어디까지? 8까지. 자, 여기서 당연히 최대값, 여기서 당연히 최소값. 자,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2를 제가 대입합니다. 2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3분의 1을 미수로 하는 얼마? 3로그 마이너스 얼마? 2. 수빈아, 이 로그의 값 얼마니? 마이너스 1이죠.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얼마? 3이 나옵니다. 자, 최소값은 8을 집어넣을 때 최소가 나와요. 8을 집어넣으면 3분의 1이 얼마? 9로그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얼마? 2야. 자, 암산 들어갈까요?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나가고 9는 3의 제곱이니까 2가 나가겠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4. 그래서 최대와 최소가 이렇게 등장해 나옵니다. 됐나? 그래서 자, 28번 문제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29번에 자, 1번 문제 한번 갑니다. 자, 주어져 있는 함수가 y는 얼마가 되냐면 2를 미수로 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이 함수에 자, 뭘 구하여라? 최소값을 구하여라. 얘들아, 이거 한번 봐보자. 자, 우리가 저하고 최대 최소 구하러 갈까요?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였을 때 항이 하나이면 경계에서 최대와 최소를 갖는다. 자, 지수함수의 최대값을 갖습니다. 최대값이야? 자, 얘는 미수가 1보다 크니까 증가가 되겠네. 증가가 되는데 이 지수가 최대이면 최대값, 최소이면 최소값. 맞습니까? 미수가 2분의 1,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네요. 요게 최소이면
최대값. 최대일 때 최소값. 알겠지? 그걸 조사하듯이 이 로그 함수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조사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갑니다. 자, 이 함수에 내가 최대 최소를 조사하자. 로그의 진수야. 미수가 1보다 더 커. 1보다 더 크면 증가함수. 증가함수. 이 진수가 최대를 가지면 전체는 최대가 나오고 이 진수가 최소값을 가지면 전체는 최소값이 나올 것이다. 됐나? 그런데 이 진수는 2차 함수야. 2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 되겠네? 최대값은 없죠. 최소값만 존재하네요. 얘가 최소값만 존재하니까 전체는 무슨 값이 나온다? 최소값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진수의 값을 제가 정리해 나가면 완전 제곱으로 바꾸면 x-2의 제곱 플러스 얼마? 2가 돼서 이 함수는 꼭지점의 x좌표가 2였을 때 최소값이 얼마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 함수의 최소값은 진수가 최소일 때 전체가 최소값이 나온다. 됐나? 그럼 이거의 최소값 불러봐. 얼마 나와요? 최소값은 이 진수가 최소값을 가질 때. 자, 최소값은 얼마 나왔어? 2 나왔죠? 이 진수의 최소가 2입니다. 로그의 2의 2죠.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얼마? 값은 얼마? 1. 이 로그의 값이 최소값을 가지려면 그때 x는 얼마를 가져야 한다? 2가 돼야 할 것이다. 그래서 a는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b는 최소값이 얼마다? 1이 될 것이다. 됐나? 자, 그 다음에 2번 내용을 한번 봅니다.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이 범위였을 때 다음 로그 함수가 있다. 로그 함수가 2분의 1을 미수로 하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얼마? 7입니다. 자, 답을 떠나서 항상 따지는 연습을 하세요. 자, 뭐야? 최대 최소야? 미수가 0과 1 사이네. 감소함수. 감소함수이면 이 진수가 최대를 가지면 전체는 최소값. 진수가 최소를 가지면 전체는 최대값이 나올 것이다. 맞나요? 그러려면 이 진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러 가자. 어느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진수의 값을 정리하면 마이너스로 묶으면 x 플러스 얼마? 1의 제곱 플러스 얼마? 8 나오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자, 위로 볼록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 x는 마이너스 1. 제가 생각하는 범위는 어디에서?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 1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당연히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겠죠? 최대값은 얼마야? 8 나오네요. 그리고 최소값은 1을 집어넣으면 최소값은 얼마다? 4가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진수가 최대와 최소가 나왔어.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할 함수의 최대값은 얘가 최소값을 가질 때 최대가 되는 거야. 근데 최소값이 얼마야? 4지? 이 함수는 정리할까요? 2분의 1을 미수로 하는 4로고. 자, 4 나갑니다. 4는 2의 제곱, 2 나가고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 튀어나가지? 최대값은 얼마? 마이너스 2.
자, 최소값은 2분의 1을 미수로 하는 진수가 최대니까 이건 정리하면 마이너스 3. 그래서 최대와 최소가 이렇게 정리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형태를 기억을 해내야 한다. 알았지? 자, 그래서 자, 이거 봐봐요. 대부분 이것도 항이 하나, 이것도 항이 하나. 알았지? 자, 그래서 그 모양의 형태를 기억하시고, 자, 항이 2개 이상이면 뭐 할 것이냐? 치환하자. 항이 2개 이상일 땐 치환하자. 그 형태가 31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1번 문제를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갔을 때, 자, 조심해야 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그 3의 x. 로그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얼마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2. 이때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3에서 어디까지? 9까지. 자, 간다. 자,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대상이 로그야. 로그인데 항이 2개 이상 나왔어. 로그가. 무조건 뭐 하자? 치환하자. 됐죠? 그게 항상 기본적인 풀이에요. 자, 로그의 성질을 쓰면 2는 앞으로 튀어나간다. 맞죠? 자, 항이 2개 이상이면 무조건 뭐 하자? 치환합시다. 로그 3의 x를 t라고 치환하자. 자, 치환하면 주어져 있는 식의 값은 얼마다?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2t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2. 치환하면 x의 범위가 달라져 간다. 치환하면 x의 범위가 달라져 갑니다. x는 3에서 6이야. 3을 집어넣으면 1, 9를 집어넣으면 2가 됩니다. t의 범위가 1에서 2까지. 항이 2개 이상일 땐 치환하자. 자, 봐보세요. 치환했죠? 에이, 치환했으면 얘는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지, 이게. 자, 이 범위에서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 구해주면 되는 거야. 치환하면 중학교 때도 우리가 많이 공부했듯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자, 그래서 그림을 내가 그리면 꼭지점의 t의 좌표는 얼마? 1. 내가 생각하는 제한 변형은 어디에서? 1에서 어디까지? 2까지. 자, 여기서 최소가 나오고 여기서 최대가 나오겠네요. 자, 최대값은 2 집어넣으면 2. 최소값은 얼마다? 1 집어넣으면 1. 그래서 최대와 최소가 등장할 것이다. 자, 이 두 개는 항이 하나였을 때 로그의 최대 최소. 항이 2개였을 때 치환해서 최대 최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우리 학생들 오늘 좀 뭡니까? 우리 학생들 지금 시험 기간이 아니지만 오늘 무학여고 1학년들이 있지? 1학년들이 오늘 시험을 봤거든요. 시험 끝나고 나오면서 시험이 내일 다음 시간에 봐야 할 시험이 20일로 연기됐어요.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즘 고등학교들도 확진자만 하면 무조건 2주간 막 연기된단 말이에요. 어제 보니까 또 7천 몇 명이더라. 항상 묻지 말고. 그렇지? 조심해야지. 중학교는 없나? 요즘에? 너희들 그 백신 맞았니? 요즘 하도 텔레비전에서 백신 맞이라고 하던데. 근데 고등학생들 중에서 백신 안 맞은 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중에서도 백신 안 맞은 학생이 있어요. 너 왜 백신 안 맞니? 백신 맞기 싫어요.
이렇게도 끝에 100시 남아야 됐어요. 3학년인데. 나는 맞았어.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제일 앞에 있으니까 수빈아, 네가 제일 앞에 있어서 너를 내가 언급할 수밖에 없다. 자, 이거 한번 가봅니다. x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적거나 같다. 자, 갑니다. 자, 내용 자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하나의 함수가 나왔을 때 이 범위에서 최대와 최소를 구하여라. 자, 보세요. 원래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했을 때 항이 하나이면 경계에서 최대와 최소가 나옵니다. 맞죠? 근데 항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연결된 게 항이란 말이야. 알겠지? 항이 두 개이면 치환하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칠판 봐보실래요? 곱셈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항이 하나같이 보여요. 알겠죠? 그렇지만 얘는 항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항이 두 개인 형태야. 아, 얘 항이 두 개 아니야? 치환해야겠네? 그게 항상 머릿속에 떠올라야 한다는 거지. 자, 왜 항이 두 개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식의 값은 정리하면 2분의 1을 미수로 하는 x로그. 자, 로그의 성질 씁니다. 로그에서 로그의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 반대로 이야기하면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뺄셈. 그래서 로그 x분의 4가 정리되면 2분의 1을 미수로 하는 4로그 마이너스 2분의 1을 미수로 하는 x로그로서 항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 버립니다. 됐나요? 그래서 1번의 첫 번째 줄에서 봤을 때 항이 하나같이 보여. 그렇지만 로그의 성질을 쓰면 항이 몇 개다? 두 개인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항이 두 개이면 어떻게 된다? 분배해 줄까요? 자, 분배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튀어나가고 분배하면 얼마가 된다? 2분의 1을 미수로 하는 x로그의 괄호밖에 제곱. 분배해 줄까요? 플러스. 자, 얼마야? 암산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자. 2분의 1을 미수로 하는 x로그인데 요거 계산해 볼까요?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2의 2승이죠. 정리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됐니? 자, 이렇게 항이 두 개인 거야. 그 다음에는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로그 2분의 1의 x를 뭐라고 하자? t라고 치환하자. 그럼 얘는 뭐로 바꿔지느냐? 마이너스에 t의 제곱 마이너스 2t가 나온다. 이때 t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얼마냐? 자, 가자 얘들아. 4분의 1이야. x에다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2가 되네요. 2야. 2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승이어서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아, 이 함수의 t의 범위는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2까지. 됐어요? 자,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최대 최소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나가면 요 식의 값은 제가 다시 한번 내리면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t 플러스 얼마 1이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2차항의 개수가 양수 음수니까 위로 불러. 꼭지점의 t의 좌표는 얼마다? 마이너스 1. 제가 생각하는 범위는 어디에서? 마이너스 얼마? 1에서 어디까지? 2까지. 그러면 이 범위에서 이 범위까지. 그래서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고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겠죠.
최대값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최대값은 1이 나오고 최소값은 2를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8. 그래서 최대와 최소가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정리가 됐다. 자, 봐봐. 항이 하나이면 경계값에서 최대와 최소가 나오고 항이 두 개이면 무조건 뭐가 된다? 치환합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많이 지겹게도 봤어. 근데 이 문제는 모양이 항이 하나같이 보이지만 로그의 성질을 썼더니 항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였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봐봐. 항이 하나인 거 조사했고 항이 두 개인 거 조사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해야 할 거 양수 조건이 주어지면 뭐 하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자, 언제까지? 얘들아, 언제까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알겠죠? 근데 이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요 단원의 학년을 떠나서 계속 등장하는 시기야. 알았지? 자, 가보겠습니다. 자, 33번에 문제를 한번 봅니다. x가 양수입니다. y가 양수입니다. 자, 다음 식에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자, 3을 미수로 하는 2x 플러스 y분의 1 플러스 3을 미수로 하는 y 플러스 x분의 2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일단 내가 구하고자 한 식의 값은 로그의 최소값이야. 자, 그래서 이 로그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로그가 너무나 고맙게도 미수가 똑같고 덧셈이 주어졌으니까 로그의 성질을 써볼 거예요. 자, 로그의 성질을 써서 이 식의 값을 제가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문자 부분 봐주세요. 정리하면 2xy 문자 부분 봅니다. 얼마 플러스 xy분의 얼마 2 플러스 상수항 정리합니다. 이거 얼마 1 이거 얼마 4 그래서 얼마 5가 돼서 자, 내가 구하고자 한 식의 이 로그의 최소값은 로그의 성질을 써서 간단히 정리해 보니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죠? 자, 내가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야겠는데 대상이 로그야. 항이 하나야. 미수가 1보다 더 커. 그러면 요게 최대일 때 최대가 나오고 이게 최소이면 얘가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진수의 최대와 최소는 누가 결정하느냐? 상수항은 어차피 5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분홍색의 최대 최소가 결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분홍색의 최대 최소값을 찾으려고 봤는데 x하고 y가 양수야. 그럼 이 분홍색도 양수예요. 그러면 양수 조건이니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써야 해. 자, 이 분홍색은 얼마가 된다? 네, 크거나 같습니다. 무엇보다 2 곱하기 루트 2개의 곱 이거 2개 곱하면 xy 없어지죠? 2는 얼마? 4. 그래서 분홍색은 최대값은 나오지 않지만 최소값은 나옵니다. 이거의 최소값은 얼마다? 4입니다. 맞아요? 이게 최소가 4야. 5 더하면 이 진수는 최소가 9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진수의 최소값이 9니까 이 전체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이 함수의 최소값은 3을 미수한 얼마? 9로 9가 돼서 최소값은 얼마다? 2가 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잠깐만, 이해됐나? 자, 39번에 2번 문제 푸세요. 지금 푸세요. 39번에 2번을 바로 들어가 버리겠습니다. 요즘 호준아 학교 행사 많냐? 행사 있어? 없어? 수빈아, 작년에 수학여행도 안 갔지? 2학년 때 올해도 안 가고 요 근처에 수학여행 비슷한 여행을 간 학교가 있다. 지금 이 코로나 때 어디 학교냐면 동성고 자사고. 내 수업하는 동성고에 선생님 저 며칠 날 빠져요. 어디 가는데 2박 3일 학교에서 여행을 갑니다. 야, 이 시기에 뭔 여행을 가냐? 코로나 아니 수학여행 겸겸사 해서요. 한 학년당 30명씩 모집해서 놀러 간대. 별 보러 간대. 이 명칭은 지구과학을 따지기 위해서 가는 건데 2박 3일 날 놀러 간대. 이게 그렇게 놀러 가더라고. 현장 체험? 당일날? 네, 어제. 어제 갔다 왔어? 3일 갔는데 2일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3일날, 3일 간가? 아, 그러니까 따로따로. 따로따로? 그게 어떻게 보면 수학여행이다라고 생각을 해라. 수학여행. 가서 재밌게 놀아. 아깝잖아. 그런 시기도 노는 시기도 있어야지. 이걸 제가 풀라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풀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수업 시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문자 넣으신 거 알죠? 영상 보내줄 거예요. 자, 아마 이걸 찾았다면 지금 찾았고요. 지금까지 만약에 못 찾았다면 좀 못 찾았을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제가 비교해 줄게요. 아, 너무 고맙다. 양수 조건이야. 양수 조건에서 최대와 최소를 구하여라. 우리가 오늘 지수함수 배웠어. 양수 조건에서 최대 최소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오늘 로그 함수를 배워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삼각함수를 배워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분수함수를 배워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양수 조건에서 최대 최소는 무조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입니다. 맞죠? 자, 근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뭐지? 이건 보니까 얼추 알겠다. 로그야? 진수의 거듭제곱은 로그 앞으로 미수의 거듭제곱은 역수를 취하니까 2분의 1이 나간다는 건 알죠?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를 귀엽게 살립시다. 로그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미수가 1보다 더 크면 그래프는 이렇게 되네요. 미수가 0과 1 사이면 로그의 그래프는 미수가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가 되네요. 됐나요? 자, 우리 친구들 이야기했었죠. 치수는 항상 양수지만 로그가 양수가 되려면 밑과 진수가 1보다 컸을 때 로그의 값은 양수가 됩니다. 밑과 진수가 모두 0과 1 사이일 때 로그의 값은 양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AB가 1보다 크다라고 준 이유는 보세요. 로그에서 밑과 진수가 둘 다 1보다 크든가 둘 다 0과 1 사이면 양수가 되는 거야. 근데 둘 다 1보다 크다고 줬죠? 그래서 이 말은 자, 여기 보세요. A하고 B의 값이 1보다 크다? 그렇죠. 이 수도 양수입니다. 이 수의 값도 양수입니다. 양수 조건을 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당연히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쓰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 말 뜻을 이해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쓰면 자 들어간다. 이거 A야. 이거 2분의 1까지 포함해서 이거 B야. A 플러스 B 크거나 같다. 이 루트 두 개 곱해주면 얘하고 요 두 개 곱해야지 않습니까? 이 수하고 이 수는 뒤집어졌으니까 역수관계가 성립하죠. 이 로그와 이 로그의 곱은 곱하면 1이 됩니다. 됐나요? 2분의 1만 남으니까 여기가 2분의 1만 남지. 루트 2분의 2. 그래서 이 식의 값은 루트 2. 그래서 이 문제의 최소값은 루트 2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말든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 이 조건이 뭘까 하고 당황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 봐봐. 얘가 딱 본 순간 로그가 양수구나. 그걸 캐치해내는 겁니다. 알겠죠? 아, 그리고 뭐 문제야 복잡하고 뭐 어려운 문제들은요 언제든지 풀면 되지. 이런 소소한 내용 같은 걸 다 이해해야 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서 자, 오늘 제가 별표를 제가 했지만 그 별표의 유형은 두 가지였다. 하나의 유형이 이 유형입니다. 됐죠? 아까 별표 5개 칠한 것 중에서 하나가 이 유형이야. 이 로그의 값이 로그가 양수란 조건을 설명해 주는 거야. 이렇게 주면 고마운데 절대 이렇게 안 주는 거다. 오케이? 자, 유형 첫 번째를 기억했으면 이제 두 번째 유형을 보는 겁니다. 나머지 별표는 전부 다 똑같은 유형. 자, 내용 자체는 이거예요. x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냐면 100보다 적거나 같다. 자,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y는 얼마냐면 x에 2 로그 로그 x. 자, 이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부담스러워하는 문제가 자, 넘길 필요는 없어요. 제가 넘겨서 이 문제를 적을 테니까. (40번) 문제를 제가 적습니다. 자, 40번 문제는요. x의 범위가 1에서 4까지 이 범위에서 다음 y는 16에
16 곱하기 x에 마이너스 6 플러스 로그 x의 3승 로그 x의 3승. 그런데 여기에는 미수가 보세요. 2라고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됐나? 자, 칠판 봐볼게요. 뭐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이 새끼는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여기는 로그의 미수가 2네. 이건 아무것도 안 적어졌네. 몇이 생략됐어요? 10이 생략된 거죠. 자, 우리 봅니다. 수빈아, 무슨 함수야? 딱 모양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슨 함수야? 지수함수예요. 알겠죠? 거듭제곱이 주어졌잖아. 지수야. 이거 거듭제곱이 주어졌잖아. 지수예요. 근데 우리가 지수함수를 풀 때는요, 딱 한 가지예요. 미수가 1보다 크면 증가, 미수가 0과 1 사이면 감소야. 알았죠? 근데 지수인데 여기서 이 x는요, 봐봐. 지수함수에서 자, 봐봐라. 지수함수에서 지수에 뭐가 주어지든지 간에 지수에서 이게 지수함수가 되려면 이 수는 1보다 크든가 0과 1 사이든가 특정한 하나의 상수가 되는 거야. 알겠죠? 미수가 1보다 더 커요. 1보다 더 커. 오케이? 미수가 0과 1 사이야. 이렇게 지수함수는 미수가 특정한 하나의 상수가 되는 거야. 크다, 작다, 하나의 상수야. 근데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미수가 하나의 상수값을 갖는 게 아니라 1에서 100까지를 다 갖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지수의 모양이지만 절대 지수함수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미수가 하나의 상수가 아니니까. 알았지?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주의를 해야 할 게 이 내용이다. 지수함수야? 지수네. 근데 미수가 무슨 수야? x야. 지수에서 거듭제곱이 주어졌을 때 미수가 변수이면, 미수가 변수를 가져버리면 얘는 지수로 못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수학에서 딱 하나밖에 없어. 로그를 취하는 거. 이 지수로서는 절대 문제를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거듭제곱이 주어졌을 때 미수가 무슨 수면? 변수이면 항상 등식의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자, 로그를 취할 거예요. 자, 등식의 양변에 로그를 취하자. 똑같이 로그를 취합니다. 자, 등식의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데, 자, 여기는 로그의 미수가 얼마니까? 10이니까 여기도 같이 10인 상형 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로그는 항상 미수가 똑같아야 하니까. 근데 여기서 로그를 취했는데 여기에 로그의 미수가 5로 잡혀 있으니까, 2로 잡혀 있으니까 그때는 로그의 미수를 같이 2로 취해주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간다 이제. 내가 이 식의 값을 정리하면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자, 좌변은 로그 i야. 우변 들어갑니다. 로그에서 진수의 거듭제곱은 로그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됐나요? 튀어나가면 2 플러스 로그 x 다시 로그 x.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로그 x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로그 x가 될 것이다. 됐니? 자,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이제 멈춘 게 아니라 하나 더 생각해야 합니다. 자, 왼쪽만 보세요.
여기 증가야 감소야? 증가죠. 왜? 미수가 10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자, 잘 봐요. y가 최대이면 로그가 최대 나오죠? 자, 반대로 갑니다. 로그 y가 최대가 됐을 때 y가 최대값을 갖는 거야. 맞니? 같은 말 아니야. y가 최대이면 전체가 최대 같고, 이게 최대가 됐다는 이야기는 y가 최대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내가 구하고자 한 건 y의 최대 최소인데 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누구의 최대 최소를 먼저 나와야 하느냐? 로그 y의 최대 최소가 먼저 등장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합니다. 로그 x를 t하고 치환하자. 그럼 이 함수는 t의 제곱 플러스 얼마? 2t. 자, t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얼마다? x는 1에서 100까지. 1을 집어넣으면 0, 100을 집어넣으면 2. 맞습니까? 그래서 t는 0에서 어디까지? 2까지. 자, 2차식이네요. 완전 제곱으로 바꿉니다. 그래프 그립니다. 꼭지점의 좌표 t는 얼마다? 마이너스 1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범위는 어디에서? 0에서 어디까지야? 2까지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고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자, 여기서 최대가 나오는데 그 최대값은 누구야? 로그 y의 최대값이야. 로그 y의 최대값. 오케이? 자, 그래서 누굴 먼저 구하냐면 로그 y의 최대값은 얼마냐? 최소값은 얼마냐? 로그 y는 t 대신에 2를 집어넣을 때야. 2 집어넣으면 3의 제곱 9에서 1 빼니까 8. 최소값은 0을 집어넣을 때입니다. 0 집어넣으면 얼마? 최소값은 얼마? 0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제가 먼저 구했던 게 로그 y의 최대 최소야. 자, 나는 이제 y의 최대 최소를 찾으러 가야 해. 그래서 y의 최대값은 로그 y가 최대값을 가질 때야. 이게 8 가지려면 y는 얼마가 된다? 10의 8승이 되는 겁니다. 자, 로그 y가 최소값 0을 갖는다. 로그가 0을 가질 때는 y가 얼마가 돼야 한다? 1 가질 때예요. 그래서 로그 y의 최대 최소를 먼저 구하고 나서 y의 최대 최소가 읽혀지는 거야. 자, 전제 조건은 문제에서 거듭 제곱이 주어졌을 때 미수가 변수이면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이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뭘 취해야 한다? 로그를 취하자. 됐나? 자, 간다. 마저 정리하러 갑니다. 우변 조금 이제 암산 들어가 볼까요? 자, 얘들아 봐봐. 이게 진수야? 이거 하나 곱해줬고 이거 하나 곱해줬네. 자, 로그 2의 16 얼마예요? 4. 됐어? 자, 여기에 로그 취합니다. 로그의 성분이가 너 먼저 나가야겠네. 됐나? 자, 나갈 거예요. 나가면 마이너스 6 플러스 로그 2의 x의 3승인데 3이 튀어나갑니다. 자, 얘가 튀어나가면 로그 2의 x가 뒤에 곱해집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 모양이 되는 거야. 됐나? 자, 내가 얘를 정리해 나가면 분배할까요? 3의 로그 2의 x의 괄호밖에 제곱 마이너스 6의 로그 2의 x
상수항 플러스 얼마? 4. 에이, 로그 2의 x를 또다시 한번 뭐하자? 치환합시다.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4네요. t가 가질 수 있는 범위 1에서 4까지 1 집어넣으면 0, 4 집어넣으면 2. 그래서 t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1에서 2까지. 자, 정리해 나가면 3에 t-1의 제곱 플러스 1 이런 모양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2차항의 계수는 아래로 볼로 꼭지점의 t의 좌표는 1. 내가 생각하는 제한 변역은 1에서 어디까지? 2까지야. 그러면 치역이 이 범위가 되니까 여기서 최대, 여기서 최소. 됐나? 누구의 최대 최소가 먼저 나와야 해? 로그 2의 y의 최대 최소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간다. 로그 2의 y의 최대값은 2를 집어넣을 때 2 집어넣으면 3 곱하기 1, 3에서 1 더하면 4. 최소값은 얼마 나옵니까? 1 집어넣을 때 얼마? 1. 됐어요? 로그 2의 y의 최대가 4야. 그럼 내가 찾고자 최대값은 얼마야? 로그 2의 y가 4일 때 y는 2의 4승 얼마? 16. 최소값은 로그 2의 y가 1가질 때 밑과 진수 같아야겠죠?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y가 2였을 때 최대와 최소가 되는 겁니다. 됐나? 그래서 밑수가 변수였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하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다시 앞쪽 넘어갑니다. 앞쪽 넘어가서 어디 문제를 푸냐면 39번에 4번을 지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39번에 4번 왠지 좀 복잡하게 보이죠? 부담 갖지 마시고 하세요. 네, 이거 찍을 학생은 찍으세요. 풀이 방법이 아마 해답지보다 더 간단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른 이렇게 나오네.
저는 T가 1지. 아니, 그 범위. 답은 틀리라서. 근데 범위가 1보다 크거나 작고 2보다 작거나 같잖아. 근데 0보다 크거나 같거나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왜냐면 얘도 그러면 저기 그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되는 거지? 아니야? 너무 기억할걸? 다 까먹었어.
도중에 나왔어? 야, 호준이 너 방학 언제 하니? 야, 우리 중학생들 방학 언제 하냐? 27일 날? 그 정도에? 24일 날 방학을 하기로 했던데. 요거 하나 2분이면 보고 갈 것 같은데. 괜찮아지, 하경아? 네. 에. 하경이도 내일 와서는 어디까지 푸냐면 42번까지는 풀어야 해, 하경아. 우리 친구들 42번까지 숙제겠죠? 에? 하경이는 내가 먼저 이야기 안 해도 내일 와서 42번. 내일 몇 시에 오지, 하경이가? 그 10시부터 2시까지 상관없이 올라가셔서
그래 12시 정도에 와. 어? 네. 자, 이거 한번 봅니다. 이 식의 값이 무슨 값을 갖냐면 최대값을 가질 x의 값 구해달라는 거야. 자, 다음과 같은 식의 값이 최대값을 갖는다. 그때 x의 값을 구해라. 굉장히 번거롭고 복잡하게 보입니다. 맞죠? 근데 제가 이거 조금 예쁘게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덜 부담스럽게. 이렇게 적어도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자 다시 이 식을 예쁘게 적은다면 이렇게. 자 다음 식의 최대값을 갖는 x의 값을 구해라. 나눗셈이야? 근데 거듭제곱이 들어왔어? 이 새끼 때문에 그래요. 거듭제곱이 들어왔는데 미수가 변수지? 그지? 딱 보고서 뭘 취하자. 로그를 취해야겠구나. 그걸 빨리 우리가 캐치하셔야 합니다. 자,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로그를 취하면 내가 곧 갈게. 가면 보내줄게. 시험 잘 봤어? 기하책 가져왔어? 뽑아. 자, 로그에서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뺄셈이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로그에 정리해 나가면 10분의 x의 5승에 세제곱분이야 3분의 1이 되고 맞나? 오케이? 마이너스 자 로그의 x에 다시 한번 로그 x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걸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로그에서 진수의 거듭제곱은 로그 앞으로 나가니까 3분의 1 빠져나가고 됐나요? 로그의 뺄셈은 다시 진수의 나눗셈 x의 5승 마이너스 로그 10 얼마야? 1이 되죠. 됐나요? 그리고 나서 진수의 거듭제곱은 로그 앞으로 나간다. 로그 x가 두 번 곱해졌으니까 로그 x의 바로밖에 제곱. 자, 내가 여기에서 로그 x를 번거로우니까 t라고 치환하자. 그럼 이 식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의 t의 제곱 플러스 정리하면 3분의 5t 플러스 얼마? 3분의 1이 돼서 이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차 함수가 된다면 당연히 완전 제곱으로 바꿔야 하니까 자, 좌변은 로그 y 우변은 이차 함수를 바꾸면 마이너스의 t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얼마? 5t 완전 제곱 만들려면 1차항의 개수의 절반 6분의 5의 제곱 36분의 25 없는 수를 더했으니까 36분의 25를 더한다. 이건 내가 정리하면 마이너스에 t 마이너스 6분의 5의 제곱 플러스 36분의 25다. 자, 내가 만약에 최대값을 갖는다면 로그 y가 최대인 것을 찾아야 한다. 로그 y가 최대가 되려면 t는 얼마를 가져야 한다? 6분의 5가 됐을 때 로그 y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어디요? 아, 여기요? 네.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됐죠? 자, 그러면 잘 봐요. 내가 만약에 로그 y가 최대가 될 때 y가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럼 로그 y가 최대가 되려면 t는 얼마를 가질 때? 6분의 5야. 그럼 t가 6분의 5다. 그래, t가 6분의 5야. 로그 x가 6분의 5일 때 로그 y가 최대가 돼서 y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때 최대를 갖는 x의 값은 얼마냐? 로그를 지수로 바꾸면 10이 생략됐으니까 10에 6분의 5승. 그래서 6제곱것 얼마다? 10의 5승이었을 때 이 함수가 최대값을 갖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있어요. 로그의 최대 최소는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양변의 로그 취할 때야. 알겠지? 항이 하나다, 항이 두 개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다. 그건 눈에 익혀져. 알지? 근데 처음 보거나 오래간만에 보기 때문에 이게 다소 뭐가 됩니까? 좀 생소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좀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로그의 최대 최소까지 들어가고, 숙제는 오늘 자 42번까지 숙제인데, 숙제를 만약 오늘 못 해온 학생은 23번부터 27번까지를 먼저 하시고 하세요. 자, 잠깐만. 얘들아, 봐봐. 그럼 23번, 23번에서부터 27번까지 한 3문제 정도 되거든? 3문제 정도 되니까 그놈의 숙제 안 한 학생은 먼저 해야겠지. 오케이? 근데 그걸 먼저, 그 부분을 먼저 하고, 오늘 내가 로그의 최대 최소를 풀어보겠다. 처음부터 풀지 말고, 설명을 들었으니까 뭘 먼저 푼다? 별을 먼저 푸는 거야. 별을 먼저 풀고, 어차피 질문이 나오면 별에서 나오거든. 그 별을 먼저 풀고 시간이 돼서 집에 가야겠다. 그러면 집에 가서 나머지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알겠죠? 나머지 풀고 별을 집에 가서 풀면 질문이 나와버리겠죠? 아시겠어요? 별을 먼저 푸는 겁니다. 네, 시작하세요. 네. 하경아, 핸드폰 가져가야지. 네.